상품을 가방에 넣으시는 것 같은데요. 계산 전이라 곤란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담지 않았습니다. 여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여긴 당신 같은 분들이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동네 슈퍼가 더 맞으실 것 같은데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노부부는 고개를 숙이고 빈 장바구니를 든 채 매장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남편은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임원들을 모두 모아주세요. 다음 날 아침 본사 대회의실에 긴급 소집된 임원들. 회장이 입장하는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우리 매장에서 한 고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피해자가 바로 저와 제 아내입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여점장의 모욕적인 발언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그 노인은 회사 창립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노부부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평일 오후 2시 그랜드마켓 강남점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고급 주거지 한복판에 자리한 이 대형마트는 프리미엄 라인을 표방했습니다. 일반 마트보다 가격이 높았지만 상품 퀄리티와 쇼핑 환경이 좋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라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입구로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단추 하나가 색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검은색 패딩 조끼를 걸쳤는데 광택이 발에 언제 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만 들고 있었습니다. 비닐이 아니라 천으로 된 여러 번 빨아 쓴 듯한 장바구니였습니다. 노부부는 말없이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앞장서고 아내가 뒤따랐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등은 약간 굽어 있었지만 시선은 또렷했습니다. 아내는 장바구니를 팔에 걸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입구 근처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직원이 노부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평범한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던 여점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점장은 모니터로 매장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여러 개가 떠 있었고 각 구역의 손님 동선이 보였습니다. 노부부가 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여점장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낡은 코트, 해진 장바구니, 수수한 차림. 여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매장 직원을 호출했습니다. 채소 코너, 지금 누가 담당이죠?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김사원입니다. 김사원 불러요. 지금 당장. 잠시 후 젊은 남자 직원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여점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노부부 보이죠? 직원이 화면을 봤습니다. 네. 잘 지켜보세요. 요즘 절도 이슈가 많습니다. 특히 저런 차림으로 오시는 분들. 여점장은 말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직원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점장님, 아직 아무것도 여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우리 매장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가서 주시하세요.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채소 코너로 가서 노부부 근처에서 선반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부부를 의식했습니다. 여점장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노부부는 채소 코너에 도착했습니다.
신선한 채소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상추, 깻잎, 무, 당근. 가격표가 깔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일반 마트보다 20에서 30% 비쌌습니다. 남편이 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무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고 옆에 무를 집어들었습니다. 크기와 상태를 비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가격표를 살폈습니다. 한 개에 3,500원이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신선해 보여. 두 사람은 천천히 무를 골랐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려는 듯 신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카트에 마구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피고 비교하고 고민했습니다. 평범한 구매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점장은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너무 오래 만지작거린다. 뭔가 숨기려는 건 아닐까? 그녀는 인터폰을 다시 눌렀습니다. 김사원, 더 가까이 가서 봐요. 혹시 주머니나 가방에 넣는지. 김사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노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반 정리를 하는 척하며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아무것도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점장은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와 채소 코너로 향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매장에 울렸습니다. 딱딱딱. 날카롭고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노부부는 여전히 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침내 하나를 선택해서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걸로 하죠. 남편이 물을 장바구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노부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점장은 명찰을 단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점장 박미선. 그녀는 노부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상품을 가방에 넣으시는 것 같은데요. 계산 전에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근처에서 쇼핑하던 다른 손님 둘이 쳐다봤습니다. 김사원도 멈춰섰습니다. 노부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장바구니를 보여줬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 넣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여점장은 장바구니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계산은 저쪽 계산대에서 하시는 겁니다. 상품을 개인 가방에 담으시면 저희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말투는 규정을 설명하는 것 같았지만 내용은 의심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여점장이 대답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입니다. 요즘 절도 사건이 많아서요. 그 말에 주변 공기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근처 손님 하나가 노부부를 경계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김사원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점장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프리미엄 매장입니다. 근처에 더 저렴한 마트들도 많은데 거기가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은 여기 올 곳이 아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노부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물을 다시 진열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여점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사원은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어색하게 쇼핑을 재개했습니다. 노부부는 계산대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욕만 당하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장 밖으로 나온 노부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아내는 빈 장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담지 못한 장바구니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에게? 아니면 방금 그 매장에?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인도로 나왔습니다. 주변에는 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했습니다. 깔끔한 외관, 넓은 정원, 고급 차들. 이 동네는 부유했습니다. 노부부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지만 두 사람은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는 곳에 믿음을 둘 수 없어.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남편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화면이 작고 버튼이 큰 노인용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회장님? 전화 너머 목소리는 공손하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비서, 내일 오전 임원들을 모두 모아주세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남편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본사 대회의실 전원 소집입니다. 예외 없이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하실 건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런 태도가 계속되면 더 많은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아내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일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견딘 거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노부부는 일어서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요금을 내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그랜드마켓이 보였습니다. 큰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노부부의 눈에는 그 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그랜드마켓 사무실에서 여점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매장 이미지를 지켰고 잠재적 문제를 예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사원이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사원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점장님, 아까 그 손님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점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가요? 김사원이 설명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냥 물건 고르고 계셨는데 절 또 의심받으신 거예요. 게다가 저렴한 마트 가라는 말씀은 여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김사원, 당신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이 업계에서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김사원이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으로도 여점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규정은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제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나가서 일하세요. 김사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불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저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는 신입이었고 점장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매장 문이 닫혔습니다. 직원들은 정리를 하고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여점장은 마지막까지 남아 매출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매출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점장은 불을 끄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서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흥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자신이 쫓아낸 그 노부부가 누구였는지 알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이른 아침 그랜드마켓 본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전 8시부터 임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모두 긴급 소집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발송된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본사 대회의실 전원 집합. 회장 직접 주재. 예외 없음. 간단하지만 무게감 있는 문구였습니다. 임원들은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복도에서 영업 담당 임원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소집 문자만 왔어요. 사고라도 났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CS 총괄 임원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가장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고객 관련 문제라면 자신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실장도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전 9시 정각 대회의실에는 10여 명의 임원이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정각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회장과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바로 어제 그 노부부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낡은 코트가 아니라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품이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석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노트북을 준비했습니다. 임원들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매장에서 한 고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첫 문장부터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CS 총괄 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비서를 쳐다봤습니다. 비서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CS 민원 보고서 마이너스 긴급. 날짜는 어제였고 지점은 강남점이었습니다. CS 총괄 임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크게. CS 총괄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이 시경 강남점에서 고령 고객 2명이 채소 코너에서 쇼핑 중 점장으로부터 절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이었으며 공개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들었습니다. 해당 고객은 아무것도 구매하지 못하고 퇴장했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CS 총괄 임원이 계속 읽었습니다. 점장 박미선은 고객에게 여기는 프리미엄 매장이니 저렴한 마트가 더 맞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층 차별 발언입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누가 올렸습니까? CS 총괄이 대답했습니다. 현장 직원 김사원이라는 신입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직원이군요. 계속하십시오. CS 총괄이 마지막 문단을 읽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우리 회사의 고객 존중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읽기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저와 제 아내입니다. 임원들이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 평범한 손님으로 우리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절도범 취급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영업 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직원이 회장님을 몰라봤나 봅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알아봤든 못 알아봤든 어떤 고객도 저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회장은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존중한다. 이것이 우리가 30년 전 시작할 때 세운 원칙입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본 것은 그 원칙이 무너진 현장이었습니다. 점장은 고객을 옷차림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절도범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회장은 임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회사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감사실장, 강남점 CCTV 확보했습니까? 감사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젯밤에 확보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비서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채소 코너였습니다. 노부부가 물을 고르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점장이 다가오는 장면, 대화하는 장면, 노부부가 고개를 숙이고 떠나는 장면. 영상에는 음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품을 가방에 넣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긴 그런 분들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임원들은 영상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재무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고객 모욕입니다. 영업 담당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도 치명적입니다. CS 총괄이 말했습니다.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조치는 나중입니다. 먼저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박미선 점장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감사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점장 개인의 편견도 있지만 그런 편견을 제어할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고쳐야 합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회장은 각 부서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CS 총괄, 현재 고객 응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CS 총괄이 대답했습니다. 신규 입사 시 일주일, 그리고 연 1회 보수 교육입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친절, 신속, 정확.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견과 차별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까? CS 총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친절만 가르치고 존중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속만 강조하고 공정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업 담당, 점장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업 담당이 대답했습니다. 매출, 재고 관리, 직원 관리입니다. 고객 만족도는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만 비중이 낮습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장은 매출만 신경 쓰고 고객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회장은 감사실장을 받습니다. 감사실장, 고객 민원 처리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실장이 설명했습니다. 민원 접수 후 해당 지점에서 1차 처리, 해결 안 되면 본사로 상신됩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점에서 해결됐다고 보고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회장이 지적했습니다. 그럼 지점에서 무마하면 본사는 모르는 겁니까? 감사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은 테이블을 쳤습니다.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이게 시스템입니까? 이게 우리가 만든 회사입니까? 임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질책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른 겁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박미선 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직 전체의 문화 문제입니다. 매출만 강조하고 존중은 소홀히 한 문화. 효율만 추구하고 공정은 간과한 문화. 그 결과가 어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재무 담당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세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첫째, 교육. 모든 직원에게 존중과 공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차별이 얼마나 고객을 상처 입히는지 가르치십시오. 회장은 두 번째를 말했습니다. 둘째, 평가. 점장 평가에 고객 만족도 비중을 대폭 높이십시오. 매출도 중요하지만 고객 존중이 더 중요합니다. 임원들이 메모했습니다. 회장이 세 번째를 말했습니다. 셋째, 시스템. 고객 민원을 지점에서 무마할 수 없게 만드십시오. 모든 민원은 본사에 자동 보고되고 감사실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심각한 사안은 외부 전문가가 개입하게 하십시오. CS 총괄이 물었습니다. 박미선 점장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즉시 직무정지. 징계위원회 소집해서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영업 담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숨기자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덮자는 겁니까? 영업 담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투명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제로 바꾸는 것. 그게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각자 맡은 부분 실행 계획 세워서 이틀 안에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비서가 뒤따랐습니다. 임원들은 회의실에 남아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CS 총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움직여야겠습니다. 강남점 상황부터 파악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현장 조사 나가겠습니다. 재무 담당이 덧붙였습니다. 예산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과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들 테니까요. 임원들은 하나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도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셨대? 무슨 일이래? 강남점에서 뭔가 터졌대. 같은 시각 강남점에는 본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점장이 받았습니다. 네, 강남점입니다. 감사실입니다. 박미선 점장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오후 이 시경 채소 코너 CCTV 영상 백업해 두십시오. 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곧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점장님 바꿔주십시오. 부점장은 사무실로 가서 여점장을 불렀습니다. 점장님, 본사에서 전화 왔습니다. 여점장은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미선입니다. 감사실 김 실장입니다. 어제 오후 고객 응대 건으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점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보고 말씀이십니까? 채소 코너에서 고령 고객에게 절도 의심 발언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점장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예방 차원에서 감사실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든 아니든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본사로 출두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업무 중단하시고 대기하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여점장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점장이 물었습니다. 점장님, 무슨 일입니까? 여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그 노부부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분들이 뭔가 신고한 건가? 여점장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변명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방 차원이었다고, 매장 이미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면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그 노부부가 회장 부부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는 것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오후 2시 여점장 박미선은 본사 건물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감사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행동했다. 매장 이미지를 지킨 것뿐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감사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노크하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고 한쪽에는 감사실장과 인사팀 담당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감사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미선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감사실장은 서류 몇 장을 펼쳤습니다. 박미선 점장, 어제 오후 강남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박미선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고령 손님 두 분이 매장에 오셨는데 옷차림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최근 절도 사건이 많아서 예방 차원에서 주의를 드렸습니다. 감사실장이 물었습니다. 수상하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박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작은 가방만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오래 만지작거렸습니다. 감사실장이 되물었습니다. 그것이 절도 의심의 근거입니까? 박미선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경험상 그런 행동이 감사실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경험상? 아니면 편견입니까? 박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 확인하셨습니까? 박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노트북 화면이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됐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채소 코너였습니다. 노부부가 물을 고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박미선이 다가가는 장면.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음성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상품을 가방에 넣으시는 것 같은데요. 박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노부부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박미선의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여긴 그런 분들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동네 슈퍼가 더 맞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노부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감사실장이 물었습니다. 이 발언 하셨습니까? 박미선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린 겁니다. 더 저렴한 곳이? 감사실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친절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박미선이 움찔했습니다. 감사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고객을 계층으로 나누고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내쫓았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의 가치입니까? 박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6개월간 강남점 민원 기록입니다. 리스트가 길었습니다. 고객 A 캐주얼 복장으로 방문 후 직원의 과도한 감시 받음. 고객 B 장바구니 검사 요구 받음. 고객 C 고가 상품 구매 시 결제 능력 의심 받음.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차별한 사례들이었습니다. 감사실장이 물었습니다. 이 민원들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미선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해결했습니다. 해결? 아니면 무마했습니까? 박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감사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실장이 일어섰습니다. 모시고 오세요. 박미선은 긴장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그녀는 몇 번 회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체 조회나 시상식 같은 공식 행사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대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박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은 바로 어제 자신이 쫓아낸 그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었던 그 사람.
절도범 취급했던 그 사람. 박미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회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실망이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박 점장. 박미선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당신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평범한 손님으로요. 박미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도범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요. 공개적으로 다른 손님들 앞에서.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박 점장,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저를 의심했습니까? 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옷차림이 수상해서. 회장이 물었습니다. 수상한 옷차림이란 무엇입니까? 낡은 옷을 입으면 도둑입니까? 박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손님을 옷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화려하든 수수하든 그게 사람의 존엄입니다. 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존엄을요.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다른 고객들의 존엄도 짓밟았을 겁니다. 감사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징계위원회 소집하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을 벌하려는 게 아닙니다. 회장은 박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박 점장, 당신은 시스템의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출만 강조하고 존중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효율만 추구하고 공정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가 당신 같은 관리자를 만들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고객을 의심할지 존중할지.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회장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박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신의 경력도 명예도 모든 것이.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틀 후 그랜드마켓 전 임원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각 지점 점장들도 참석했습니다. 대회의실이 꽉 찼습니다. 4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되고 무거웠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자리입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강남점 사건뿐 아니라 전체 지점의 고객 응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감사실장이 일어나 스크린을 켰습니다.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1년간 접수된 고객 민원은 총 235건입니다. 이 중 차별 관련 민원은 63건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표시됐습니다. 차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모 기반 의심 42건, 연령 차별 15건, 장애인 차별 6건. 각 항목이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제대로 처리된 건은 단 10건입니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무마됐거나 방치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점장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감사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차별이 조직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의심스러운 고객 감시가 비공식 지침으로 존재했습니다. 한 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건 절도 예방을 위한 감사실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예방이 아니라 편견입니다. 절도범을 잡은 건수는 연간 10건 미만입니다. 하지만 무고한 고객이 의심받은 건수는 60건이 넘습니다. 감사실장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직원 인터뷰 결과입니다. 익명으로 진행했습니다. 화면에 직원들의 응답이 떠올랐습니다. 점장이 가난해 보이는 손님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고가 상품 구매 시 결제 능력 확인하라는 압박이 있었다. 차별적 응대에 이의 제기했다가 불이익 받았다. 회의실이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감사실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매출을 우선시하고 고객 존중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회장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바꿀 것입니다. 근본부터 바꿀 것입니다. 회장은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부터 시행할 5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모든 직원 재교육. 존중과 공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이번 달 안에 완료하십시오. 둘째, 점장 평가 기준 변경. 매출 비중을 30% 낮추고 고객 만족도를 50%로 높이십시오. 점장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셋째, 민원 처리 시스템 개편. 모든 민원은 본사 직보고 감사실 독립 검토, 심각한 사안은 외부 전문가 개입. 넷째, 내부 제보 보호. 부당한 지시나 차별을 목격한 직원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한라인 신설. 제보자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을 말했습니다. 다섯째, 고객 권리장전 제정. 모든 매장 입구에 게시하십시오. 고객은 외모, 연령,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 5가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따르지 않는 지점은 폐쇄하겠습니다. 따르지 않는 점장은 교체하겠습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점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매출 압박도 있고 회장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매출보다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매출도 없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전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고객을 존중하겠다는 원칙. 그 원칙이 오늘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원칙을 잃었습니다. 커지면서 성공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고객을 숫자로 받고 매출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객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점장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점장들도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장들이 하나씩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점부터 바꾸겠습니다. 직원 교육 철저히 하겠습니다. 회장은 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젊은 점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걱정됩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회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릅니다. 신뢰는 최고의 마케팅이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랜드마켓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전 직원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됐습니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했고 이틀간 집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기존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친절 스킬이 아니라 인권과 존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시간 강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고객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구매력이요. 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고객은 판단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대상입니다. 강사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허름한 옷을 입고 매장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한 직원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강사가 물었습니다. 왜죠?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강사가 반문했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건 의심한다는 뜻입니까?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게 편견입니다. 강사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실제 절도범 중 허름한 옷을 입은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오히려 깔끔한 옷을 입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가난해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심할까요? 편견 때문입니다. 교육은 계속됐습니다. 역할극도 했습니다. 한 직원이 고객 역할을 맡았고 다른 직원이 점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나리오는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객님, 가방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점원 역할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 역할 직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요? 확인 차원입니다. 그 순간 강사가 멈추게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강사가 물었습니다. 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근거 없이 의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단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야 합니다.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도움, 감시가 아니라 서비스. 이게 차이입니다. 교육은 이틀 내내 계속됐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과 동시에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매장 입구마다 고객 권리 장전이 게시됐습니다. 큰 글씨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외모, 연령,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열됐습니다. 고객은 부당한 의심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은 정중한 응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은 차별 없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권리 침해 시 본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익명 신고 가능. 전화번호 1588-XXXX. 이 안내판은 모든 지점에 설치됐습니다. 내부 시스템도 개편됐습니다. 직원 한라인이 신설됐습니다. 부당한 지시나 차별을 목격하면
언제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는 감사실로 직접 전달됐고 점장도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점장 평가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매출 비중이 대폭 줄고 고객 만족도가 주요 지표가 됐습니다. 만족도는 체크아웃 후 자동 발송되는 설문으로 측정됐습니다. 불친절 민원이 누적되면 경고를 받았고 반복되면 교체됐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가시화됐습니다. 강남점은 새로운 점장이 부임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지만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녀는 첫 출근 날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출보다 고객을 우선합니다. 고객이 행복해야 매출도 오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일해 주십시오.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김사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상사를 만났구나. 새 점장은 실제로 달랐습니다. 고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움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찾으시는 상품 있으세요? 직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한 달 후 변화는 숫자로도 나타났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체 평균이 15%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점은 30%가 올랐습니다. 민원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매출은 어떻게 됐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진 결과였습니다. 그랜드마켓 요즘 분위기 좋더라. 직원들이 친절해졌어. 차별 없이 대해줘서 편해. 리뷰 사이트에 긍정적인 댓글이 늘었습니다. 재방문율도 증가했습니다. 회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신뢰는 최고의 마케팅이었습니다. 석 달 후 회장 부부는 다시 그랜드마켓 강남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화려하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평범한 코트에 작은 장바구니. 하지만 이번에는 테스트가 아니라 진짜 쇼핑이 목적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구에 큰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고객 권리 장전. 회장은 그것을 읽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장 안은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도 편안하게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회장 부부는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채소 코너로 향했습니다. 석 달 전 그 자리였습니다. 모욕당했던 그곳.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이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둘러볼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직원은 떠났습니다.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회장 부부는 편안하게 물을 골랐습니다. 석 달 전처럼 천천히, 꼼꼼하게.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과일 코너, 정육 코너, 생선 코너. 천천히 둘러보며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다가왔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줄이 몇 명 있었습니다. 회장 부부는 자연스럽게 뒤에 섰습니다. 앞 손님들이 차례로 계산을 마쳤습니다.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회장 부부의 차례가 왔습니다. 계산원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품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바코드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계산원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했습니다. 총 35,000원입니다. 회장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계산이 완료됐습니다. 계산원이 영수증과 함께 상품을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 주세요.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회장 부부는 매장을 나섰습니다. 밖은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진짜 변했어요. 주차장까지 걸으며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가고 있구나. 석 달 전에 모욕은 아팠지만 그것이 변화의 계기가 됐습니다. 한 사람의 상처가 수많은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만족하세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만족합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문화는 쉽게 무너지니까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 회사는 제 인생이니까요.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그랜드마켓 간판이 보였습니다.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그랜드마켓은 올해의 고객 존중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사회적 기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회장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고객들의 것입니다.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석 달 전 저는 제 매장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넘어갈지 아니면 바꿀지. 저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이익만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돈은 숫자지만 돈을 맡기는 마음은 삶입니다. 그 삶을 존중하는 기업만이 오래갑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회장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직원들이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남점 새 점장도 왔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됐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꾼 겁니다. 김사원도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그때 용기 내서 보고한 게 잘한 일이었나 봅니다. 회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당신 같은 직원이 회사의 미래입니다. 저녁 회장은 아내와 함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날 그냥 참았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참는 건 쉽지만 바꾸는 게 옳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30년 전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무시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회장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에서는 아무도 그런 대우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모두가 존중받는 곳을 만들겠다고.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해냈어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죠. 두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다시 그랜드마켓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지점을 돌았습니다. 강남점뿐 아니라 강서점, 분당점, 일산점, 모든 곳이 변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객을 존중했고 고객들은 편안하게 쇼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점에 들렀습니다. 채소 코너 앞에 섰습니다. 석 달 전 그 자리. 회장은 잠시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모욕당했던 순간, 상처받았던 그 순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상처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사람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등급으로 보지 않는 곳은 결국 이깁니다.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마음도 밝았습니다. 그랜드마켓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익을 추구하지만 사람을 존중하는 곳으로, 매출도 중요하지만 존엄이 더 중요한 곳으로,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노부부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돈은 숫자지만 돈을 맡기는 마음은 삶입니다. 그 삶을 존중하는 곳만이 오래갑니다. 회장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